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50살 엄마가 신비한 약차를 마시고 20살 청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아침에 딸과 동갑이 되어 친구처럼 지내는 황당한 이중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모정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엄마는 회춘의 즐거움과 딸과의 관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50대 엄마가 회춘한다. 딸과 친구가 된 기막힌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50살이 된 정자는 문득 온몸이 뻐근하다고 느꼈다. 남편은 지방 근무를 핑계로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정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지내고 있었다. 서글픈 건 대학생 딸 유나 역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집에 들르는 일이 드물었다는 점이었다. 어느 봄 아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도 정자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젠 정말 늙었나 봐. 20살 땐 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허전하기만 하네. 그녀가 여고 시절부터 꿈꾸던 무용이나 춤 같은 건 결혼 후 아이 키우느라 다 접어야 했다. 그 시절의 열정이 남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삶은 지루했고 딸과의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다. 어쩌다 만나는 유나 역시 엄마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하며 친구 이야기나 고민을 전혀 털어놓지 않았다. 그날 오전 정자는 관절 통증 완화를 위해 동네 건강식품 매장을 찾았다. 그저 몸 상태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매장 한 구석에는 임시로 들어온 약초 코너가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파가 앉아 있었는데 쓸쓸히 앉은 모습이 눈에 띄었다. 정자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허리가 좀 자주 아파서요. 혹시 쓸만한 약초가 있을까요? 노파가 눈을 가늘게 떴다. 허리뿐만이 아닐 걸세. 마음도 고단해 보이는구먼. 자식이랑 사이가 영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로군. 정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쩜 저렇게 콕 짚어 말할까. 노파가 다소곳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 차를 마셔보게나. 특별한 효과가 있을 거야. 하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몸 상태를 잘 살피게. 정자는 반신반의했다. 이름도 설명도 없는 약차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허리가 덜 아프면 좋지라는 생각에 덜컥 봉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차를 우려 마셨고 적당히 씁쓸하면서도 단맛이 맴도는 그 묘한 맛을 음미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서늘한 기운에 눈을 떴다. 평소라면 몸이 뻐근해 벌떡 일어나지 못했을 텐데 이상하게 허리와 어깨가 전혀 아프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가 그만 비명을 지를 뻔했다. 거울 속에는 주름 없는 20살 후반 30 초반쯤의 여인이 서 있었다. 정자는 가슴이 울렁거렸다. 이게 말이 돼? 꿈 아니야? 자세히 보니 눈가나 턱선이 예전 자기와 닮긴 했으나 확실히 훨씬 젊어졌다. 설마 어제 마신 그 약차 때문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꼬집고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다.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진짜 내 몸이야? 하는 경이로움이 솟아올랐다. 처음엔 두려워 이게 괜찮은 걸까? 했지만 곧 기묘한 설렘이 뒤따랐다. 이 몸으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겠지? 혹시 하고 싶었던 춤 같은 거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마치 세월이 2030년 거슬러간 듯한 몸을 부여잡고 정자는 미리 전화도 없이 딸이 찾아올까봐 약간 초조했다. 그래도 설마 오늘 오겠어? 하며 옷장에 있던 낡은 코트를 뒤져 예전에 딸 유나가 사주었지만 사이즈가 작아 못 입었던 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딱 맞았다. 허리 통증 없이 반드시 서 있으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 완전히 젊은 직장인 느낌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띵동 울렸다. 정자는 깜짝 놀라 문으로 다가갔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딸 유나였다. 엄마, 오늘 시간이 좀 비어서 집에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큰일이다. 이 상태로 문을 열면 분명 딸이 충격받을 텐데. 정자는 순간적으로 뇌가 새하얗게 되었고 결국 문을 열고 거짓말부터 꺼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친구 딸이에요.
어머님이 지금 장 보러 가셔서 곧 오실 텐데 우선 들어와서 기다리시죠.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낯선 20대 여인이 환하게 웃으니 큰 의심 없이 들어왔다. 정자는 서둘러 커피라도 드릴까요라며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유나는 궁금증이 발동해 엄마 친구 딸이면 나와 나이가 비슷하겠네요 라고 물었다. 정자는 맞아요. 저 25? 26? 아, 유나 씨랑 동갑쯤 되는 것 같네요 라며 즉석에서 꾸며냈다. 그들은 한두 시간 동안 수다를 떨며 의외로 화기애애해졌다. 유나는 내 또래라니 신기하다. 엄마한테 이런 자매 같은 친구가 있었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정자는 딸이 자신에게 고민이나 근황을 얼마나 자세히 말하는지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유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엄마에게 털어놓지 못하던 이야기를. 낯선 동갑에게는 술술 말하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 어떻게 소통에 실패했는지 느껴진다. 그러나 정오 무렵이 되자 정자의 몸이 뜨겁게 변하며 원상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 걸 감지했다. 정자는 헐레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곧 어머님 돌아오실 거예요 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다. 유나는 네. 라고 말했지만 정자는 가방을 들고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나는 그저 어리둥절했다. 그 후 유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엄마 친구 딸을 찾았으나 어머니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다. 정자는 낮 12시 전후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 후에야 집에 들어오니 유나는 왜 엄마는 매번 없고 그 젊은 언니만 있지? 라고 의아해했다. 그러다 유나는 스스로 이 젊은 언니를 윤정 언니라 부르며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정자는 이 상황에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딸이 친구로 대하니 편안하게 각종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고 어머니랑은 안 친해요. 솔직히 좀 거리감이 있죠 라는 딸의 속내를 알게 됐다. 정자는 울컥하면서도 우리 유나가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자각했다. 동시에 젊은 몸으로 딸과 동갑 친구가 되어 쇼핑, 영화, 카페를 다니면서 사실상 원하던 소통을 맘껏 했다. 유나는 가끔 엄마도 이렇게 들어주면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했고 정자는 내심 죄책감과 기쁨이 뒤섞였다. 그럼 나 그냥 엄마 모습으로 딸에게 다가가면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였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이중 생활이 계속되며 정자는 매일 약차를 마시고 오전 동안은 윤정 언니가 되어 딸을 만나거나 할 일을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식으로 행동했다. 유나는 한편 언니는 왜 엄마를 제대로 못 만나게 해줄까? 내가 엄마랑 점심 먹자고 할 때마다 언니가 망설이는 느낌이다. 의심이 조금씩 생겼다. 어느 아침 유나는 엄마 집에 일찍 갔더니 또 윤정 언니가 문을 열었다. 그녀 사실은 엄마는 당황해 아 어머님 장 보러 가셨어요 라고 했다. 유나는 속으로 늘 이 패턴이야.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며 언니 내가 엄마 집에서 기다릴 테니 오늘은 뭘 해도 같이 있어도 돼요? 라며 자리에 눌러 앉았다. 정자는 내심 초조했다. 대략 11시쯤 되면 약효가 풀리는데 이 상태로 곁에 있으면 딸에게 들키고 말 것이다. 결국 대충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 카페나 갈까? 하며 유나를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도망칠 틈이 없으니 정자는 몸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제 곧 늙은 모습으로 돌아가겠네. 큰일이야. 유나도 언니의 땀 흘리는 모습에 언니 괜찮아? 몸이 안 좋아 보여라고 걱정했다. 정자는 결국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그 안에서 식은 땀을 흘리며 변화를 맞이했다. 얼마 뒤 50세 모습으로 바뀐 정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유나는 엄마? 여기서? 그럼 아까 언니는 어디 갔어? 라며 경악에 빠졌다. 결국 들통이 났다. 유나는 이게 뭐야 엄마? 아까 젊은 언니가 갑자기 사라지고 엄마가 나타나네. 둘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다. 정자는 그 반응을 보고 더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미안해 유나야 사실은 아까 그 아가씨가 나였어. 내가 어떤 약차를 먹고 잠시 젊어지는 거야. 유나는 압도적인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젊어졌다니 엄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해요?
정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솔직히 털어놨다. 딸과 거리가 멀어 외롭고 괴로웠고 약차로 우연히 젊은 몸이 되었을 때 동갑 친구가 되어 딸과 지내는데 희열을 느꼈다는 사실을. 내가 너랑 진짜 친구처럼 얘기하고 싶었어. 엄마 모습으론 안 되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너와 가까워지는 게 너무 행복했단다.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유나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가 날 그렇게까지 신경 썼다고. 나는 그냥 엄마가 내 일에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서로의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그 뒤 며칠간 두 사람은 집안에서 깊은 대화를 했다. 정자는 아이 낳고부터 내 삶은 사라진 것 같았어. 그런데 이 젊은 몸을 잠시나마 누리니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했지. 나중에 내 이야기도 자세히 들었고 정말 즐거웠어. 유나는 기가 막히면서도 짠했다. 엄마, 그렇게 외로우셨구나. 근데 이렇게 무리하면 몸에 해롭지 않아요? 내가 봐도 하루에 한 번. 몸이 확 늙어 돌아오면서 엄청 힘들어 보이잖아요. 정자도 알고 있었다. 이미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회춘이 갑자기 풀려 탈진할 뻔한 사건을 겪었고 이후 몸살처럼 앓았다. 딸이 간호하며 이러다가 큰탈 나요. 당장 그 약차 끊어야 해요라고 설득했지만 정자는 아직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나 다시 50대로 돌아오면 다시 예전처럼 너랑 대화 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춤이나 젊은 취미는 어떡하고? 유나는 나랑 대화 못할까봐 두렵다니.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 엄마 마음을 좀 알았으니까 굳이 젊은 몸이 아니어도 서로 노력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정자는 쉽게 결심하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정자는 또다시 약차를 마시고 젊은 몸이 됐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제대로 춤을 춰보자. 그녀는 배낭을 메고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춤 모임에 갔다. 평소 50세 모습으론 엄두 못 냈지만 20대 외모이니 거침없이 참가했다. 음악이 폭발하듯 울려 퍼지는 공간에서 정자는 마음껏 무대에 올라 춤을 췄다. 박수갈채를 받으며 황홀경에 빠졌다. 이게 내가 잃어버린 꿈이었지. 하지만 시간이 점점 오면서 몸에서 열이 치솟았다. 약효가 풀릴 때가 왔구나. 정자는 서둘러 나가려 했지만 이미 탈진 상태에 빠져버렸다. 주위 사람들이 저분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요. 라며 웅성거렸다. 정자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걸 느꼈다. 결국 땀에 젖은 채 쓰러졌고 그대로 노인 모습으로 돌아가 주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정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다행히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환각? 이라 치부했지만 정자 본인은 심각한 체력 손실로 한동안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딸 유나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 정자는 눕힌 채 내가 또 무리했네 미안하다. 하고 낮게 말했다. 유나는 울먹였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제 제발 그 약차 끊어요. 엄마가 혹여 저승갈까 무서워요. 정자는 비로소 지금까지의 욕망이 목숨까지 위협할 만큼 위험하단 걸 실감했다. 결국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젠 그만할게. 젊은 몸으로 딸이랑 친구처럼 노는 즐거움 나한테 과분했어. 이젠 더 무리하면 안 되겠구나. 유나는 한숨을 내쉬며 좋아요. 이제부터 진짜 엄마로 지내면서 저랑 대화 많이 해요. 그때처럼 한번 춤추고 싶으면 내게 말해요. 제가 시니어 댄스 클래스 알아봤거든요. 50대도 할 수 있는 라틴 초급반이 있대요. 정자는 흐릿이 웃었다. 내 나이로도 가능할까? 유나는 고개를 젓더니 활짝 웃었다. 그럼요. 저도 엄마랑 같이 가줄게요. 그 뒤로 정자는 약차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파를 다시 찾아가 이 약차 더 이상 안 마시겠다며 작별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이미 부스는 사라져 있었고 흔적도 남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만 존재하던 환상이었다. 얼마 후 퇴원한 정자는 딸과 함께 시니어 댄스 클래스에 발을 디뎠다. 물론 20대 몸처럼 완벽히 몸이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유나가 옆에서 즐겁게 스텝을 가르쳐주고 코치해줬다. 정자는 숨이 차면서도 미소 지었다.
젊은 몸이 아니어도 또래 사람들과 춤출 수 있고 딸과 수다 떨며 재밌게 해볼 수 있잖아.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연습이 끝난 뒤 유나가 정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그동안 나한테 다가오려 무리했죠? 정말 고마워요. 이제는 그냥 엄마 그대로 지내도 우린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자 역시 감회가 깊었다. 그래, 내가 있어 내 인생이 다시 봄이 됐어. 이젠 굳이 20살 젊음이 아니어도 괜찮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다정히 웃었다. 바람이 분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마음속 청춘은 언제나 다시 꽃필 수 있음을 둘은 이제 함께 배워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50살 엄마의 젊은 몸과 23달의 동갑 친구라는 기묘한 상황이 결국엔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네요. 욕망과 거짓말 때문에 위기도 많았지만 진정한 소통과 사랑이란 얼마나 젊고 예쁘냐 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걸 이 소설이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혹시 회춘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자녀와 다시금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미소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